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활기찬 라디오입니다.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아침이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애청자 건강지킴이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님도 당뇨로 고생하셨는데 저도 걸릴까봐 덜컥 겁이 납니다. 당뇨병은 왜 생기는 거고 종류도 여러 가지라던데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건강지킴이님처럼 당뇨병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활기찬 라디오에서는 당뇨병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당뇨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메디컬 전문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의 당뇨병 관련 내용인데요. 방금 사연처럼 당뇨병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먼저 당뇨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당뇨병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우리가 흔히 혈당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게 몸 안에서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변하거든요.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돼서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연료 같은 거고 혈당은 그 연료가 피 속에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아, 인슐린이요? 들어봤어요. 췌장에서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췌장의 베타세포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인슐린이 딱 나와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쏙쏙 넣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당뇨병은 그 인슐린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고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인슐린 분비 대체가 부족하거나 이걸 이제 주로 일형 당뇨병의 원인으로 보는데요. 혹은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주로 2형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요. 아,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있어도 말을 잘 안 듣거나 뭐 그런 거네요. 네, 어떤 경우든 결과는 같아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심해지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름이 당뇨병인 겁니다. 그렇군요. 인슐린 역할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런데 당뇨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들었어요. 자료에도 4가지로 나눠놨던데요. 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원인이나 치료법이 좀 다르거든요. 첫 번째가 제1형 당뇨병인데요. 이건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혹은 아예 안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주로 어릴 때나 청소년기에 많이 생기고 인슐린 주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1형은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거군요. 네. 두 번째가 제2형 당뇨병인데 이게 전체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건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인슐린이 잘 작용하지 못하는 거랑 또 상대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게 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생활 습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사연 주신 분의 전 단계도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 제2형이 가장 흔하고 유전이랑 환경 요인이 같이 작용하는 거군요. 그럼 나머지 2가지는요? 기타 특정 원인에 의한 당뇨병이 있는데요. 이건 뭐 유전자 결함이라든지 췌장 질환 아니면 특정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예요. 원인이 좀 명확한 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신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건 임신 중에 처음 진단되는 경우인데요. 출산하면 대부분 괜찮아지지만 나중에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제2형 당뇨병이 가장 흔하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특히 사연 주신 분처럼 아버님 병력, 즉 가족력이 있으면 유전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 건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유전적인 요인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해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3.5배 정도 높다는 보고가 있어요. 3.5배요? 와, 생각보다 꽤 높은데요? 그럼 유전이면 피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당뇨병에 걸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유전적 소인은 뭐랄까 방아쇠 같은 거고 실제로 방아쇠를 당기는 건 다른 요인들이에요. 아, 방아쇠를 당기는 다른 요인들이요. 그게 바로 환경적인 요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이 환경적 요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유전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났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발병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환경적 요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가장 크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역시 비만입니다. 특히 배가 나오는 복부 비만이요. 살이 찌면 우리 몸 세포들이 인슐린 말을 잘 안 듣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는 거죠. 그럼 췌장은 어떻게든 혈당을 조절하려고 인슐린을 더 쥐어짜내는데 이게 계속되면 췌장도 지쳐서 나중엔 인슐린 분비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도 높이고 췌장 기능까지 망가뜨리는 거군요. 그럼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체중만 좀 줄여도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환경 요인들이 많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보통 40세 이상이면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노화도 원인이군요. 네. 그리고 식생활도 아주 중요합니다.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있잖아요. 이런 서구화된 식습관이 체중 증가를 유발하고 당뇨병 위험을 높이죠. 아, 먹는 거요. 역시 중요하네요. 그리고 운동 부족. 이것도 비만을 부르기도 하지만 근육량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나빠져요. 근육이 포도당을 많이 쓰는 곳이거든요. 아, 근육이 포도당을 쓴다고요? 운동해야겠네요, 정말. 네. 또 스트레스도 무시 못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 분비를 늘려서 혈당 조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까지요.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여성분의 경우 과거에 임신 당뇨병을 앓았거나 4kg 넘는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으면 위험이 좀 더 높고요.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같은 다른 병이 있는 경우에도 당뇨병이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와,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군요. 유전적인 건 어쩔 수 없지만 비만 관리나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같은 건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유전적 소인이 있더라도 이런 환경적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 당뇨병 발병을 막거나 적어도 늦출 수 있다는 거죠. 사연 주신 분처럼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건 오히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어요. 그럼 이제 증상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보통 당뇨병 하면 3다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물 많이 마시고, 다음, 소변 자주 보고, 다뇨, 많이 먹는, 다시 꺼요. 네, 다음, 다뇨, 다식. 이게 혈당이 꽤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맞습니다.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니까 몸이 이걸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해요. 근데 포도당이 나갈 때 물을 같이 끌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소변량이 늘고 다뇨, 몸에 물이 부족해지니까 갈증이 나는 거죠. 다음. 또 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못 쓰니까 몸은 계속 배고프다고 느끼고 많이 먹게 되고요. 다식. 그 외에도 체중이 이유 없이 줄거나 피곤하거나 눈이 침침해지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자료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2형 당뇨병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는 점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제2형 당뇨병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예요. 그리고 조기 발견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혈당이 서서히 오르니까 몸이 좀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증상이 있어도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고요. 아, 증상이 없으니까 병인지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데서 우연히 발견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당뇨병 전 단계거나 심지어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증상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생각도 못하고 그 사이에 병은 계속 나빠질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합병증이 생긴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당뇨병 자체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합병증이거든요.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높은 혈당에 계속 혈관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눈이나 신장, 신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엄청나게 높입니다. 아, 합병증이 정말 무섭군요. 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력이나 비만, 고혈압 같은 위험 요인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꼭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연 주신 분은 전 단계에서 발견하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인 거죠. 관리할 기회를 얻으셨으니까요. 네, 오늘 질병관리청 자료를 바탕으로 당뇨병이 무엇인지,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 특히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보면 당뇨병은 인슐린 문제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병이고 가장 흔한 제2형 당뇨병은 유전적인 소인과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건 바꿀 수 없지만 비만 관리,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같은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는 이게 당뇨병으로 가는 걸 막거나 늦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청취자님의 막연했던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앞으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병관리청 자료가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 아마 이거 아닐까요? 내 생활 습관 중에서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는 뭘까 하고요. 유전적인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 이게 어쩌면 당뇨병 예방과 관리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활기찬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허민, 도움 말씀의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